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점검해 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루이스앤클로이의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또 이번 주 최고 이슈죠. 그 북한 리스크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번 주에 그 북한 리스크가 발발을 하면서 사실 그 정말 많은 지인들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제일 빠르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주제를 한번 삼아봤고요. 자, 그저께 우리나라 증시는 장중에 2번 정도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일단 저도 갑자기 출렁거리길래 무슨 이유인가 싶어서 항상 의심스럽게 대북주를 먼저 보게 되는데 전쟁 관련주가 움직이더라고요. 그 후에 잠시 후에 보니까 미사일 발사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우리나라 장이 하필이면은 그 마감되는 3시 반경에 북한이 또 중대 발표를 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또 막판을 할수록 시장을 또 한 번 더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중에 한번 출렁거리고 조금 올라오고 이제 좀 다독거리고 괜찮나 싶더니 또 막판에 또 왜 하필 3시 반인지 모르겠지만 3시 반에 꼭 그 발표를 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막판까지 좀 어려운 그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요.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매번 우리를 단기에 한번 확 괴롭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항상 정상화 됐었죠. 오히려 정상보다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던 하나의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교전이 발발했었던 몇 번을 제외하고는 당일 증시 상황이 잘 기억이 아마 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 북한과 관련된 이슈를 빼놓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장이 증시가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슈가 발발했습니다. 뭐 여러 곳에서 많이 들어서 익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좀 정리해주고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번 이슈가 다른 미사일 발사 이슈보다 조금 더 부각이 됐었던 이유는 그 방식 자체 ICBM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식 자체가 다른데요. 보통 대기권 내에서 날리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 때문에 날아가는 그 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대기권 위로 올려서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고 그만큼 아예 반대편 미국 대륙까지 이제 직접 타격이 가능한 어떤 그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북한이 많이 실패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게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미국을 포함한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포함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마 그러셨겠지만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되게 많이 왔었는데요. 일단은 그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이슈는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정말 어려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일단 이 지정학적 리스크인 북한 리스크는 과연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었고 과거에 그리고 우리는 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과거의 사례를 분석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근데 전쟁 나면 시장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전쟁이 나게 되면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쟁이 과연 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말 많은 분들과 얘기 나눴었는데 일단 크게 4가지 정도로 일단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모든 주식 거래는 정지가 됩니다. 뭐 당연히 정지가 되겠죠. 예전에 그 미국의 9.11 테러를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미국이 10여일 동안 아예 증권 시장이 마비가 됐었습니다. 아예 열질 않았었죠. 아예 폐장을 했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면전이 발생하게 되면 그날로 바로 이제 모든 시스템이 중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이 중지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요. 거래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쉽게 얘기해서 전쟁이 터지고 나면은 팔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팔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럽의 지난번에 위기 때도 그랬지만 그 뱅크런 사태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은행에서 정말 많은 자금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건데 일단 요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모든 은행 시스템도 중지 또는 아예 제한될 겁니다. 과거에 그 유럽에서 그랬었죠. 부실은행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돈을 출금하려고 ATM 기계에 쭉 줄을 서가지고 자신의 돈을 뽑는 광경을 보셨을 텐데 이때처럼 아마 우리나라도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모든 현금 지급이 아마 중지가 될 겁니다. 제한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중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 모든 사람들이 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했을 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 모든 금융사들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 정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급 불능 상태가 되게 되면은 사실 전쟁보다는 더 심각한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나라 참고로 우리나라 지불 준비율은 10% 안팎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의 현금은 없다는 얘기죠. 자, 택도 없는 수준의 어떤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전쟁으로 주식을 운 좋게 파셨다 하시더라도 이틀 후에 그걸 갖다가 다시 은행으로 넘기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설사 돈을 뽑았다 하시더라도 그 원화 가치가 단기간 내에 정말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과거에 그 1950년도 우리나라 그 전쟁이 발생했을 때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너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쟁 중에 화폐 개혁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크게 원화 가치가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현금을 뽑았다 하더라도 그 돈의 가치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느끼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밥 한 그릇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쟁 상황으로 많은 기업들이 아마도 생산 시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운이 좋게 생산 시설 몇 개가 그대로 건설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뭔가 생존 가치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자산 가치 증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 인상 그래서 매출 외형이 증가하고 다른 기업들의 어떤 생산시설 파괴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이 독점 기업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큰 부자가 전쟁 때 많이 나는 현상을 아마 여러분들이 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참고로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같은 경우는 1불 이하의 종목을 104개의 기업을 그냥 그대로 매수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화로 남아있는 부분들이죠. 어쨌든,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전쟁이 나게 되면 이 네 가지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전쟁이 발생했고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이거 시장 망가지는 거 아니냐. 차라리 매도하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도를 하더라도 진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 돈 자체가 가치가 없어집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오히려 저점을 줄 때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전략은 어떤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쟁이 정말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돈을 뽑더라도 가치가 없어요. 차라리 그 돈을 그대로 넣어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서버는 외국 쪽에 옮겨져가지고 그대로 그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과거에 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어떻게 됐었는지 북한의 도발 이후에 어떻게 됐었는지 총 7가지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인데요. 1996년도 강릉 잠수함 사건. 그날 당일날은 3% 지수 하락을 했는데 한 달 후에는 6.2% 지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9년도에 1차 연평해전 당일이죠. 2.2% 하락했는데 한 달 후에는 20.2%라는 높은 상승률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2002년도 2차 연평해전 당일에는 지수가 0.5% 상승했는데 한 달 후에는 마이너스 4.7%. 이건 아무래도 월드컵 특수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2009년도 대청해전 당일 0.8% 상승, 그리고 한 달 후에는 4.5%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천안함 사건 당일에는 지수가 0.3% 하락, 한 달 후에는 3.2% 상승, 그리고 여섯 번째 2010년도 연평도 포격 당시 지수는 0.9% 하락, 한 달 후에 5.6% 상승,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2015년도 8월 달에 전쟁 위기가 살짝 고조가 됐을 때 그때 지수는 1.3% 하락했지만 한 달 후에는 2.6% 상승. 보시면 7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달 후에 지수가 크게 상승했다. 심지어는 20%까지 올라갔었던 1999년도 있었죠.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고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으면 오히려 한 달 후에는 그게 정말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됐다. 사실 우리가 주식하는 우리들이 포착해야 될 거는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북한의 도발은 단기적인 이슈일 뿐 정말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주식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당연히 앞으로 도발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G20에서 북한을 좀 이제 쪼이는 어떤 그 얘기들 할 것 같은데, 주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좀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7번 사례를 통해서 7번 중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그날 이후에, 한 달 이후에는 지수가 크게 올랐으니까 오히려 앞으로 이런 그 정치적인 이슈들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이런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일 매수하고 계신 그 종목 자체가 만일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날 분위기를 봐가지고 종목을 좀 더 매수를 하거나 비중을 좀 늘리면서 또는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었던 종목을 신규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원칙과 어떤 전략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제가 팩트를 오늘 분석을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전쟁이 일단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위기가 발생했다, 지수가 밀렸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일단 기업의 어떤 상태를 본인이 일단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분석하시고 문제가 없다 하면은 그 종목을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은 아무래도 한 달 후에는 좀 괜찮은 수익률을 얻고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